저는 결혼 10년 차 6살, 4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남편과 사내 커플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우리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직장이고 연봉도 평균 이상입니다. 10년 전 저희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시댁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부모님이 당시에 하시던 식당도 매출이 떨어져서 어려웠고, 시아버님은 다른 가족들 몰래 주식에 투자했다가 억대로 까먹은 뒤라서 시댁 집안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할 당시에 시댁 도움은 일절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저희 친정은 그냥저냥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1억을 도와주셨고, 남편과 제가 모은 돈과 친정 부모님의 1억을 합쳐서 집도 얻고 모든 결혼 준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들은 아빠는 대기업 회사원이시고 엄마는 간호사 일을 하고 계세요. 사업이나 투자 같은 건 잘 모르시고 그저 평범하게 맞벌이를 하시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사셨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십니다. 건물도 몇 채 관리하시고 특히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데, 중간중간 저희 아빠 돈을 가져다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서 크게 불리셨어요. 덕분에 저희 집도 부모님이 평생 직장 생활하셔도 모으지 못할 만큼의 큰 재산이 생겼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만으로도 두 분 월급 이상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도 친정 부모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었고, 남편을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친정 작은아버지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당시에는 괜히 또 아버님이 무리하게 투자하시다가 뜻하지 않은 큰 손해라도 보게 된다면 저희 집안을 원망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투자를 만료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시아버님은 일단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다면서 끝내 연락처를 받아가셨습니다. 잘 되건 안 되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 뒤로는 잊고 살았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수완이 좋아서 그런 건지 운때가 맞아 떨어진 건지 그 뒤로 시댁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낼 때도 있었지만 손실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댁에서 저한테 엄청 눈치를 주셨는데, 저는 제가 직접 투자한 적도 없고 아버님 돈을 한번 만져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저희 시댁에도 시부모님 살고 계시는 지방 아파트 한 채와 수도권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하나 더 갖게 되셨고,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부모님 재산이 10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저희가 4년 전부터 아버님에게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어요. 우리 부부 모은 돈 현금 2억에 은행에서 대출 1억 더 받아서 3억의 전세를 살기 시작했는데, 3년 전에는 그 정도 가격이 주변 시세였거든요. 3억, 4억 정도 있으면 그 당시 웬만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시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나중에 전세금 올려달란 소리도 안 할 거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던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좋은 거니까 우기고 우겨서 시부모님 집에 3억을 내고 전세를 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때 아무리 사탕 발린 소리를 하더라도 끝까지 싫다고 거절하고 다른 아파트를 계약했어야 하는데, 저도 속으로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설마 전세금 올려달란 소리를 하겠나 같은 물러터진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출퇴근 시간도 20분 정도 더 걸리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니까 저희가 아이 키우면서 여기저기 이사 다니지 않고 마음 편하게 눌러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말이 전세제, 계약서 쓴 것도 없고 시부모님에게 저희 돈 3억을 그냥 맡겨놓고 살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집을 사게 되거나 최소 아이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 동네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작년 봄부터 무섭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1년 만에 수억이 올라버리더라고요. 집 앞 부동산을 지날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집주인이 시부모님들이라서 마음 한켠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올해 초 설날 때 시아버님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
당장 세금 낼 돈도 없다면서 엄살을 부리시더라고요. 아, 내가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닌데 사돈 말만 듣고 괜히 그 집을 사는 바람에 이 고생이네. 그 소리 듣자마자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집값이 올라도 뭐라고 할 거라면 부동산 투자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원래 시아버님이 불만 많고 매사에 입버릇처럼 툴툴대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10년 가까이 들었더니 이젠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이틀 시댁에 있는 내내 계속 쉬지도 않고 저희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걱정이라며 남들은 집값 오른 만큼 전세금도 올려서 받는다는데 너희들한테 주는 바람에 맘대로 올려받지도 못한다며 푸념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한두 번 듣다 보면 질리기 마련인데 듣기 싫고 짜증나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니까 진짜 성질나더라고요. 명절 다 끝나고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우리 그냥 시아버님에게 3억 돌려달라고 해서 그 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려고 해도 같은 동네 비슷한 평수 아파트로는 어림없었고 주변 전세 나온 시세를 찾아볼수록 정말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 맞긴 맞더라고요. 대출을 더 땡기기에는 아무리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지만 아이 둘 키우면서 부담스럽고 기분은 좀 더럽더라도 지금 이 집에서 조금 더 버티고 사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죠. 남편도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 이야기하고 중간에서 비위를 잘 맞춰보겠다면서 일단 성질 죽이고 한번 참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히 몇 달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달 초에 갑자기 아버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또다시 세금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느냐고 세금 내다가 집 팔게 생겼다면서 한참 동안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처럼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세금 때문에 자기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반전세 개념으로 매달 월세를 10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무슨 반전세를 하냐고 저희 벌이에 10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건 무리라고 했어요. 그냥 저희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돈 모아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시아버님은 그게 언제냐고 난 지금 힘들다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출근해서 일하다 말고 아버님이랑 한참 전화로 싸우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의 중재로 일단은 한번 넘어가는가 싶었어요. 아버님이랑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 며칠 뒤에 또 전화를 하시더니 이번에는 네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현금 1억을 더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변 전세 시세를 생각하면 이것도 싼 거라면서 이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집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잘 참고 지냈는데 그때는 정말 속에서 쌍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지만 다 쓰러져 가던 시댁 집구석 저희 작은아버지 덕분에 겨우 먹고 살만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에서 이렇게 해주셨을 때도 아버님은 시댁 형편 어렵다면서 입국 닫고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 긁어서 가져가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공짜로 살게 해주신 거면 저도 이렇게까지 서운하진 않아요. 그 당시 주변 시세대로 똑같이 3억 받아가셨으면서 이젠 시세 올랐다고 그 돈까지 다 달라고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남편한테 먼저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꼭 이런 말 할 때는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아버님이 1억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진짜 집 빼고 딴 데 가서 맘 편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참았던 분노가 터지면서 한참을 전화통 붙들고 아버님이랑 싸우더라고요. 아무리 서운함을 이야기해봤자 아버님은 1억 올려주던지 아니면 나가라는 입장이었고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의 가족 회의 끝에 더럽고 치사해서 저희가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에게 다시 전화 걸어서 하루라도 빨리 전세 들어올 사람 구해서 우리 돈 3억 돌려달라고 했어요.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을 테니까 이사갈 준비나 하고 있으라길래 아버님 말씀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저는 앞으로 시댁이랑 인연 끊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 상대로 이러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시댁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절대 그 이야기를 친정에 하질 않았습니다. 괜히 부모님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두 집안이 마주칠 날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악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제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니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제가 감내하고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화를 못 참겠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길에 부동산을 들러서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시아버님에게 돌려받을 3억에 그나마 1억은 대출금이지만 아무튼 그 3억에 저희가 가진 적금 5천 정도를 얹어도 지금 사는 이 동네에서는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분하고 짜증나서 집까지 혼자 걸어가는 동안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10년 결혼 생활 동안 엄마가 힘든 거 없냐고 물어볼 때마다 괜찮다고 시부모님들도 다 잘해주시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그날만큼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싹 다 이야기했죠. 시댁에서 너무 돈으로 욱박지르고 힘들게 한다고요. 손자 손녀 둘 키우면서 아들 부부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하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길바닥에 내쫓으려 한다고 다 이야기했어요. 반갑게 제 전화를 받았던 엄마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수가 점점 없어지고 조용히 제 푸념을 다 들으시고는 일단 전화 끊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같이 아이들 목욕시키고 있었는데 친정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니 너희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있냐고 묻는 겁니다. 시아버지한테 전세금 3억 돌려받아서 대출 1억 빼고 적금 5천 정도 더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그 돈 자기한테 주면 남편이랑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아파트를 새로 얻어주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결혼할 때도 장인어른에게 1억 도움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런 큰 도움 받을 수 없다며 난감해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가진 돈으로 이 동네 전세 얻기도 힘들고 대출을 1, 2억 더 받다가는 우리 식구 먹고 쓸 돈도 없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신세 한 번 더 지자고 했죠. 남편도 입으로는 죄송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회사 근처로 이사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심 기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저희 왕복 출퇴근만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다음 날 시아버님에게 저희 이사갈 집도 정해졌으니 하루빨리 돈 빼달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렸고 어디로 가냐고 묻길래 아버님이 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받을 거 받고 나가면 앞으로 시댁이랑 인연 끊고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얼마 후면 지긋지긋한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 나가서 돈 준다고 계좌번호 달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받았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사돈어른한테 대체 무슨 말을 했냐고 성질을 내는 겁니다. 너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너네 아버지가 나한테 화가 나 있냐? 사실 제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친정 아버지가 왜 화가 나셨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시침이 뚝 떼고 저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했고 아버님 혼자서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저보고 이야기 좀 잘해달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는 진짜 시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이번에 새로 짓고 있는 건물에 시아버지가 지분이 좀 있었나 봐요. 목 좋은 사거리 자리에 새로 짓기 시작한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분양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물인데 저희 작은 아버지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시아버님 쪽 지분을 빼고 계약을 해지하셨나 봐요. 게다가 작은 아버지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일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버님이 집도 2채나 사고 큰돈 벌게 해준 건 전부 저희 작은아버지 덕분이거든요. 사실 시아버님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시는 돈은 작은아버지 입장에서는 푼돈이었지만 저를 봐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라고 하시네요. 발등에 불 떨어진 시아버님은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며 전세금 안 올려줘도 되니까 그냥 계속 살라고 하시는데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한 입으로 두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냥 빨리 저희 돈이나 빼달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저희 사는 집에 새로운 전세입자도 구했고 이달 말에 이사 나갈 거예요. 그 사이에 아버님이 몇 번 더 제 기분을 풀어보려 노력하셨는데 끝까지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말은 없더라고요. 이번에 이사 가고 나면 저는 앞으로 영영 시아버지를 안 볼 거예요. 자식에게 해준 건 개뿔도 없으면서 욕심만 가득하시니 언젠가 그 욕심 때문에 다 잃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야 덕분에 회사 근처로 지금보다 학군도 훨씬 좋은 동네로 이사 가게 되어서 기분 좋아요. 남편과 제 공동 명의로 된 집이라서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내키지 않는 며느리 노릇하느라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었는데 앞으로는 명절에도 저희 친정에 갈 거고 기념일도 저희 친정만 챙기면서 살 거예요. 진작 저희 부모님과 상의할 걸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냈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